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문제들은요, 그동안 이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등장했던 문제들, 이 부분만 손을 보면 됐었던 문제들이 아닙니다. 이전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총체적인 원인에서 기인이 되고 있는데요. 미국은 사실 이 지난 80년대 이후로 정치적인 양극화라든지 아니면 사회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정치 경제적 문제들에 본격적으로 시달려 왔습니다. 그리고 90년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? 그렇죠. 소련이 무너지게 되면서 냉전 시대가 완전히 종식을 하게 되죠. 이 냉전이 종식되면은 상황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?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됩니다. 그래서요, 미국은 드디어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.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이런 회의를 느낀 거죠. 그동안 우리가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미국 입장입니다. 제 입장 아니에요. 네. 우리가 출혈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이렇게 세계의 경찰을 자처해 왔지만 지금은 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국방 예산을 잔뜩 써야 하나? 왜 우리는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이런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쓰면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해야 되냐? 약간 우리 요새 말로 하면은 약간 현실자각 타임 이런 시간이 지금 미국에게 온 거겠죠. 어쨌든지 간에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으로 이미 미국의 정책 기조는 당을 가리지 않고요. 이전의 20세기의 팍스 아메리카나, 지금 이 사진에서는 전면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. 당장 오바마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요. 아브라함 협정으로 중동 지역에서 발을 빼는 모습 보여줬었죠. 또 이 조 바이든 대통령 가서는요.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면서 정말 이 미국이 앞으로는 세계 질서가 아니라 자국, 나나 잘하겠어요. 약간 이런 기조를 보여주는 게 확실해졌는데요. 이렇게 대외적인 개입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줄여서 내부 문제를 해결을 하자는 건데 이마저도 미국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터져나오는 각종 문제들을 틀어막기에는 이미 역부족인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. 그 결과 더 적극적인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죠.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됐습니다. 지금 미국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아닐까 싶은데요. 여기까지가 좀 미국의 이야기였고 이번에는 중국을 볼까요? 이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었다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죠. 그렇습니다. 이 90년대까지 중국은요. 외국 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이 선진국 시장에 저가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. 한마디로 우리한테 공장 지어줘. 그러면 우리가 싸게 많이 만들어줄게. 이런 전략을 통해서 좀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중국도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죠. 아니, 우리는 이렇게 저렴한 노동력, 그리고 저렴한 부지로 물건만 열심히 찍어내주니까 도통 우리는 발전이 없는데, 저 친구들은 우리 생산 인프라를 약간 발판 삼아서 첨단 기술들을 선보이네? 이런 또 의문점이 든단 말이죠. 그래서 중국도 이 자국 기업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을 하는데요. 가장 먼저 나온 게 바로 이 시장환 기술입니다. 쉽게 얘기해서 시장을 줄 테니까 기술을 주세요. 이런 정책인데요. 이런 식으로 좀 자체적인 기술력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랑 자본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.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이 바로 이 시장환 기술입니다. 그런데 이 시장환 기술 잘못된 노선으로 결국 판명이 났어요. 왜? 시간이 지나니까 토착 기술은 제대로 육성이 되지 않고 외국 의존도만 올라가게 됩니다.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이 2006년에 자주창신이라는 또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을 합니다. 자주창신, 비단 산업정책에만 머무르는 건 아닌데요. 산업정책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. 스스로자 주인주,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창이 비롯될 창, 새로울 신, 한마디로요.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내 기술은 내가 스스로 개발하겠다라는 뜻을 가졌는데요. 자기 완결형 공업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이 과정에서 2010년대부터 논란이 됐었던 이 해외 기술 인력 스카웃이라고 하는데 빼가기라고 많이 하죠. 이것들도 문제가 됐었고요. 또 해외 기술에 대한 도용 그리고 벤치마킹 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들과 첨단 기술 산업에서 부딪히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됐었죠. 어쨌든 현재 이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이로 인한 과잉 생산입니다. 안에서 안 팔리니까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한 거죠. 이게 한 번 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덤핑 현상으로 이제 부각이 되게 되고요. 어쨌든 지금 중국의 제조업 방향은
질적 강화에 있습니다. 더 이상 저부가 가치 상품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고 끝인 게 아니라 이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 가치 상품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는 건데요. 대표적으로 AI 반도체, 양자 컴퓨터, 로봇, 전기차 배터리 등등이 있겠죠. 그쵸? 아까 법령 세 가지에서 봤었던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. 이를 위해서 중국은 현재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이죠. 중국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600조 원의 이 특별국채 발행을 한다는 소식 다 이걸 위해서입니다. 당연히 중국 기업들이 자생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중국에서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건데요. 여기에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? 너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좀 발주해 왔던 것만 잘 만들어주면 됐는데 왜 갑자기 우리 영역까지 넘보려고 하느냐? 여기에서 이제 부딪히는데요. 비단 산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. 국방 관련 문제들도 있는데요.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. 제가 다음 이 시간에 국방 관련된 이야기도 준비를 해오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요. 2025년 정말 앞으로는요.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대대적인 공급망 개편 그리고 공급망 싸움이 앞으로 이 뉴욕 증시를 더 나아가서 글로벌 증시를 지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